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3장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흔히 등기법 파트는 이제 3장, 그 절차 총론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총론 파트에서도 특히 지금 수업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등기의 신청,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서류 파트,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자, 복습 잠깐 해보죠. 자, 보시면,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써요. 보시면, 3장. 3장 제목을 등기 절차 총론 그랬죠. 이렇게. 절차 총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이제 등기법을 이렇게 절차법 그랬어요. 절차법. 절차가 중요하다. 또루가 뭔가 하면 지금 보는 부분이 총론이에요. 총론. 3장이 총론이고 그다음 이제 4장, 5장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론 파트가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트를 크게 잘랐어요. 제목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요거 나왔어요. 이제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첫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왔죠. 이제 등기의 이제 신청. 이렇게. 등기 신청.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신청 형태 파트예요. 형태고, 요 파트는 다시 이제 등기청은 신청주의가 있고,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는 거로. 그래서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자르고. 다시 이제 신청주의. 다시 이제 두 개 나와야죠.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의 신청,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관공서의 촉탁, 이렇게. 요거 이제 지난주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신청주의 그러면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 신청. 또 하나 이제 관공서 촉탁이 있다. 촉탁, 이렇게. 들어보시고, 촉탁도 신청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갑과을이 하는 거를 신청을 했으니까 좀 이제 국가기관이 할 때, 관공서 할 때 그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탁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또 이제 그리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다시 이제 두 가지, 자 모아봐.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개 나왔어요. 예외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가 등기관의 직권, 또 하나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제 신청주의입니다. 네, 주의고 여기서 보시면 신청 원칙이니까 좀 이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촉탁이 있고 직권이 있고 명령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요 직권 등기. 요 직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들. 그래서 뭔가 하면 직권 등기를 막 지금부터 외우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직권 등기 종류가 뭐가 있는가 쭉 보시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들.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요. 뭐 명령 파트는 큰 문제 없고 제목만 이렇게. 그래서 자르세요. 자르고, 자 또 보세요. 당사자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원칙은 이제 이렇게 하죠.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거기 이제 첫 번째가 공동 신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이 같이 온다. 공동 신청. 원칙. 자, 또 이제 근데 자, 또 갑이나 을이나 어느 일반인이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갑이나 을이나 일반. 또는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3자의 한 등기.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무조건 여기는 이제 총론 파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 당사자 나왔어요. 당사자. 요걸 또 잘라야죠. 자, 과연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등기할 때 누가 당사가 될 수 있는가?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그랬어요. 자, 또 이렇게 써요. 처음 보는 단어 외우는 거 아니죠? 잘라야지. 이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원칙은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요걸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그래요.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격. 이렇게. 그래서 오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등기 신청 적격은 요거는 이제 누구에게 인정한다? 누구? 여기가 세 가지.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자연인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자연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법인들, 그럼 우리나라는 법인이 되려면 요건이 있죠.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또 뭐,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뭔가면 법인은 현재 설립 등기가 있어요. 그럼 법인은 이제 실체가 명백하다, 불분명하다? 명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칙이 이제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비법인 사단재단. 민법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걔들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다른 말로는 비법인 사단재단. 얘들은 이렇게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정관 작성을 했고 아직까지 설립 등기가 안 된 단체들. 설립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실체가 불분명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야 돼요. 이렇게 좋고 또 이제 그다음 공동 신청.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갑과 을을 우리 이렇게 불렀어요. 등기 권리자. 또 이제 등기 의무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포인트.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동 신청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러면 보세요. 갑과 을이요. 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자, 을은 매수인이고. 그래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누구? 당연히 을이지. 자, 등기 권리자. 자, 또 잘라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등기 권리자란 말은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니까 을이 권리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이렇게.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그럼 누구? 요 이제 매도인 갑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그럼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을과 병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누구 앞으로 등기한다? 병 앞으로. 병이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이제 병이니까 병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전세권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을이 되겠지. 을이니까 이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따져야 돼요. 또. 또 보세요. 자, 이번에 등기해놨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무슨 등기한다? 그때는 전세권을 말소해야지.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을이겠지. 전세권 설정자. 왜? 을이 완전한 권리 회복하니까.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병 전세권자겠지.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자, 소유자예요. 을이 이제 정한테 딱 가서 자,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당연히 정이지. 정 앞으로 등기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 저당권자. 또 보세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 을?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설정자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또 아까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지. 그리고 요 보세요. 요 정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은행. 그렇게 딱 잡아놔야 편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당권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이제 얘는 전세기간, 저당권 기간 끝나면 을한테 돈 내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변제기한 1년 남았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꾸기는 싫어요. 그때 이렇게 하지. 그때 이제 요 정이 무한테 닦아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야, 내가 저당권자인데 1년 후에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니가 가져. 대신에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지. 요게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이제 정에서 무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당연히 무가 돼야지. 왜? 무앞으로 등기가 올라갈 거니까. 자, 무니까 뭐라 불러요? 무니까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양수인. 이렇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는 정이죠?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 저당권 양도인 그래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외울 수 있는 파트 아니에요. 이렇게. 또, 자 보세요. 여기. 자, 설정 이전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누구? 응. 왜? 을이 이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등기 권리자. 그럼 이제 문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 자, 정이다, 무다. 자, 빨리 찍으세요. 누구? 당연히 무가 되는 거지. 왜? 정은 저당권 넘기고 아웃. 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의무자는 무예요. 무니까 뭐?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렇게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에서는 나오는 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저번 시간에 여기 별표 10,000개 그랬어요. 10,000개. 자, 뭐 어딘가 하면 우리 책에서 204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그 표 박스 조그맣게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203에 있는 박스를 표를 기본이라는 이유가 뭔가면 오늘이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소리 파트 나와요. 그러면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요게 등기 의무자 거예요. 또는 등기할 때 인감 떼와야 돼요. 그러면 등기할 때 가져오는 인감 증명. 그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그것도 의무자 거.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해서 언제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요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가장이 기본되는 이거 다 또 하나. 권리자 의무자. 요 파트. 지금 책에는 간단합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한 5줄 딱 그려놨어요. 요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거의 한 페이지쯤 나오고 한 페이지쯤. 모든 등기 다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외우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이 표현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 언제나 절차법상 판단이에요. 그래서 절차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자, 뭐에 따라 분류한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하면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또 누구 등기가 없어지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별표 10,000개.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등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자, 또 오늘 이제 보실 부분. 그다음 이제 단독 신청 나와야죠. 단독 신청은 주로 시험 보라 하시면 단독 신청 종류가 시험 나와요. 자, 다음 등기 중 단독 신청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는 다음 중 뭐 형태가 다른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단독 신청에서 종류가 중요하고요. 요 종류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요게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요것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자. 요 파트는 아직까지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흔히 공부하는 기본적인 용어는 봐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3자. 요 파트는 첫 번째 이제 아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또는 이제 대위 등기다. 이렇게.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대위 등기라는 말. 여기서 이제 대위란 말이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 빨간 글씨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난주에 직권 등기 한번 봤고요. 그럼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공동에서 이제 권리자의 구별.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요거 볼게요. 단독 신청. 그럼 이제 제3자 등기.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우리 그 교재는 206페이지 있습니다. 2번에 이제 단독 신청이라 돼 있어요. 또 맨날 하는 말. 단독 신청 등기 쭉 나올 거예요. 또 처음부터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무조건 여기서.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죠. 세 번째. 이제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또 단독. 자, 단독이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써요. 공동신청 그러면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신청한다. 권리자 의무자. 근데 단독신청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겠죠. 여기 이제 여기는 크게 문제 스타일이 두 개.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단독 신청 그러면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종류를 잘라 보세요. 유형을.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 등기하러 가는데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해요. 자,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봐요. 근데 어차피 또 등기에서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면 이런 등기는 당연히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겠지. 그래서 이제 1인만 존재하는 거 대표. 대표 이제 그거 나와야죠. 뭐? 첫 번째가 이거 나와야죠.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이렇게. 또는 이제 뭐 상속 등기 이렇게. 또 상속 등기 이럴 때도 또 놀랍니다. 자, 다시. 자, 이것도 가보세요. 이거.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 병, 정이 있다. 사망해서 갑이. 아들 셋이 상속을 딱 받았습니다. 아들 셋이.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이서 이제 상속 등기하러 가요. 그럼 보자 보세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을병정이 상속 등기 신청한다. 요거는 공동 단독. 공동 단독. 또 속으로 또 아싸 셋이다. 공동.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자, 셋이 가지만 얘들은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상속 등기 할 때는 의무자 갑이 없어요. 셋이 가지만 얘들은 등기 권리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셋이 딱 아니에요. 등기 권리자만 존재하니까 뭐다?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장난 잡고 형태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장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당사자가 이제 1인만 존재할 때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번호를 이렇게 달아야 맞겠네요. 자,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단순한 표시에 등기할 때 표시 등기. 그럼 보세요. 어차피 권리 변화가 없어요. 권리 변화가 없는 표시 등기니까 이런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단독. 자, 권리 변화 없죠? 표시 등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지. 자, 또 보세요. 앞으로 표시 등기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 3개 나오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뭐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도 있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장. 자, 또 용어 나왔어요. 자, 등기 명의인 나왔어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이 뭐예요? 을이 등기 명의인이지 뭐. 또 자, 등기 명의인 표시.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자,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을에 대해서 뭐 적어줘요?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등기 명의인 표시예요.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럼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이제 자기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바꿨다. 그때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름 바꿔서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한다. 누구랑 가요? 당연히 단독 신청이지. 혼자 가는 거지. 자, 또 소유자가 주소 바꿨어요. 자, 주소 바꿨다. 그러면 주소 바꿨으니까 이제 그때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죠. 누구랑 가요? 당연히 혼자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이제 주민등록번호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바뀌는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래서 어차피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자, 이제 토지 표시. 자,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뭐 있습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지번이 바뀌었다. 또는 지목 바꿨다.
어차피 당사자가 없죠. 단독이 있지. 또 이제 건물의 표시, 뭐 건물 면적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들. 그래서 보시고 여기도 이제 표시 등기예요. 그러면 단독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멸실 등기 있어요. 토지나 건물의 멸실 등기. 또 떠올리세요. 자, 멸실 등기는 언제 하는 등기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다. 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다.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전부가 멸실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때가 뭐다? 그때가 이제 멸실 등기. 근데 표시 등기예요. 이렇게 자르서 해서 이제 앞으로 표시 등기 그러면 이렇게 3개 나올 거예요, 대표.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세 번째. 등기의 진정성.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 진정성 보장. 자, 어차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 이런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어차피 믿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단독이다. 그래서 흔히 뜨는 게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에 의한 등기.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 판결에 의한 등기. 여기가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단독 신청 그러면 자르세요. 첫 번째,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두 번째, 표시 등기. 이렇게. 세 번째,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그리고 진정성 보장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수용에 의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판결받아 등기한다. 그리고 아직 뭐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그 판결에 의한 파트는 많이 안 넣어놨어요. 근데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판결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이 이제 특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판결 종류 그러면 앞에서 3개 나왔어요. 3개.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판결 종류는 3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판결인데, 흔히 이 판결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때는 이제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자, 무슨 권리? 그게 등기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그 등기를 이렇게 이제 넘겨줘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문제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다 줬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 안 넘기면 자, 을 혼자 이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래 공동시행이니까. 근데 문제 이거예요. 그러면 자, 끝끝내 갑이 협력 안 하면 을은 영원히 등기를 못 해요, 이제. 이 경우 이제 을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죠. 이때는 자, 이렇게 해요. 이때는 을이 이제 더 이상 등수와도 효용이 없죠. 이때는 법원 가야 돼, 법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분명히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다 줬는데 등기 안 해준다.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게 3개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매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집이 있냐 없냐. 이상 없어요. 이상이 없으면 이제 판결 나와요. 보세요.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나와요. 다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그렇지. 이게 이행 판결이지. 그럼 봐요. 판결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건 갑 얘요. 평소에 등기 안 해주고 있었죠. 이제 소송도 졌죠. 그럼 더 이상 갑이 을에게 절차에 협력할까요, 안 할까요? 어차피 협력 안 해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을이 혼자 이제 법원에 등기소 따옵니다.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을이 등기소 오는데 등기소에 뭐가 좋아야 돼요? 뭐? 판결서. 판결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뭔가 하면 등기간 얘는 법원의 판결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판결. 이 판결이 원칙은 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또 보세요. 또. 토지가요.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공유물.
그러면 자 보세요. AB가 이제 싸웠어요. 공유 안 할래. 싸웠습니다. 그 AB가 이제 토지를 분할해야죠. 이때 그럼 보세요. AB가 이제 토지를 분할합니다. 근데 원칙은 협의로 해야 돼요. 근데 A와 B가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협의가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니까 보세요. 이제 둘이서 이제 법원에 딱 가야지. 자, 물건 좀 나눠달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토지를 조사해요. 보고 하고 이제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럼요. 원래 이 토지는 A, B의 공유죠. A, B 공유가 판결에서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무슨 판결? 요게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판결 자체가 법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A, B 공유에서 A와 B의 단독 소유로. 형성 판결. 여기는 AB가 이제 보세요. AB가 공유물 분할 안 해도 소유권은 나눠집니다. 확정이 다 돼버리면. 나눠줬고.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이제. 그럼 AB가 이제 보세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단독 소유로. 근데 이때도 이제 AB가 토지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등기소에 와서 이제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해야 돼요. 분필 등기를. 보세요. 그럼 또 이제 자 분필 등기 하러 오는데 등기소에 뭐 가져와라? 판결서. 판결서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요. 한 개의 판결서에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굳이 같이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앞으로 단독 신청해서 판결 나오잖아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이 판결은 원칙은 요거예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이제 예외가 공유물 분할 판결. 또 말 나온 김에 또 한 번 더. 그 책장 보시면 책에서 206페이지. 그 2번에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이때는 의리 와야 돼요. 근데 문제 보세요. 자, 이것도가 아무리 기다려도요. 의리 등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의리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세금은 갑한테. 갑이 열받았죠. 에이, 줬어요. 에이, 딱 갑니다. 야, 내가 소송 졌는데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 신청을 딱 하거나 요 갑이 을을 대신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요 신청은 받아줄까 말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 받아줘요. 이게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언제나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대의도 못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 기억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못한다는 거. 이유가 뭔가요? 괘씸죄 걸렸어요. 진작해주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X. 이거 또 을이 승소했죠. 근데 이 보세요. 을이 승소했는데 을이요 승소했어요. 근데 이제 을이 10년이 판결받아서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요. 승소한 을이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등기를 신청했다 하면 이 신청은 받아주자 받아주지 말자. 자, 또 하나 포인트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그래서 10년 요 말 괜히 나온 말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랬죠? 자, 떠올려보세요. 민법 시간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그게 10년이에요. 특이하게도 이 판결에 대한 등기는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을 딱 하면 받아줍니다. 뭔가 하면 의리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죠. 이게 등기 신청권이란 거예요. 신청권이고 이게 공권입니다. 요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멸시효 관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한 지문 요만큼 이제 그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면은 판결 파트 요 파트는 굉장히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 이게 형태되게 하세요. 자, 요 판결 요거는 원칙은 이행 판결. 예외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또 그리고 중요한 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위도 못한다.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을이 승소했어요. 을이요. 판결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등기를 신청했다 하면 요 신청은 받아주자 말자 받아준다는 거. 이렇게. 뭐 그냥
한번 훑어본 기본 지문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자, 책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뭐 보존 등기 나와 있고요. 3번에는 상속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4번과 5번 뭐 부동산 표시 변경 또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 그리고 이제 6번과 7번 6번 7번은 아직 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신탁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6번 7번 묶어놓고 신탁 등기 무조건 단독 끝. 무조건 단독 끝. 더 이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8번은 아직 보실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에 기타 단독 신청 보시면 그 니은번에 멸실 등기 있죠? 그 멸실 등기고 표시의 등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디귿하고 리을을 묶으세요. 디귿번 자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말소 등기. 그럼 리을번 의무자가 소재 불명의 경우에 말소 등기 돼 있습니다. 자, 짚어보세요. 요 두 개 중요해요. 자, 뭔가 하면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또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자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이제 전세권자. 자, 등기 딱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쭉 흘러서요. 자, 시간이 쭉 흘러서 계약 기간 만료. 딱 만료가 딱 되면 무슨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을이 갑한테 가서 이사 가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뭐라 그래요? 갑은 예. 그리고 돈 줘야 돼요? 아니지?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한테요. 이사 가게 돈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하면 을이 갑한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렇게 하죠. 갑을한테 방 빼 그런 게 아니고 갑을한테 이렇게 하죠.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을은 갑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을이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자, 을이 갑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딱 줬죠. 그럼 이제 요 갑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딱 가서 이제 을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다시 이제 자 갑이 가서 이제 을명의 등기 말소 신청 딱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요거는 자 보세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 단독? 요거는 혼자 갔죠? 단독? 아니에요. 공동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 을이 갑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딱 주고 서류.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갑이 가서 이제 말소를 했어요. 그럼 뭔가 갑이 갈 때는 갑은 을이 준 서류를 가지고 왔죠. 뭔가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이 혼자 갔지만 뭐다? 이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주의하세요. 포인트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말소 서류를 딱 주고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갑이 이제 을이 준 서류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를 말소합니다. 요거는 공동 단독, 요거는 단독, 이건 단독이 아니고 공동입니다. 왜? 갑이 올 때 을의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을은 온 걸로 봐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요. 우리 책에 그 상이 빠지가 없는데 말소 등기는 원칙이 다 공동입니다. 공동이에요 다. 그 말이 하나 적어야 돼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원칙은 공동. 원칙은. 그 문제 이제. 근데 전세권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어요. 얘 을이요. 전세권자인데 얘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는 을이 집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그럼 봐요.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옛날에는 행방불명 그랬죠.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고 지금은 거기처럼 소재불명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을이 이제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을의 소재가 불명이더라. 이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요 갑이 을의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다가 포인트지.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줍니다.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을이 사망을 딱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사망한 거? 응? 안다 모른다? 알지. 왜? 사람 죽으면 뭐 해야 돼요? 사망 신고해야지. 그럼 사망 신고돼 있으니까 이때는 갑이 사망했다는 소리 딱 떼가지고 단독 말소하면 받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소재불명 을이 집 나가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 문제가 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이때 이제 별도로 판결을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시채고하고 그럼 이제
재권 판결받아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예외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책장 한번 보세요. 자, 206페이지 끝에 보시면 거기 자, 9번에 기타 단독에서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보시면 디귿번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고 리을번 의무자가 소재 불명된 경우에 말소 등기. 소재 불명이 행방불명. 또 박스 보세요. 자,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를 거쳐 공시최고. 나중에 민법시험 이제 들으세요. 그다음 이제 재권 판결 받아. 재권 판결. 자, 무슨 판결일까요? 재권?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판결 받아서 거기 이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자, 미음번에 혼동 나오죠? 혼동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 이렇게 써요. 혼동. 자,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이렇게. 아버지가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전세를 살아요. 아들은 전세권자. 이렇게. 아버지가 소유자고 아들은 전세권자. 이렇게. 여기서 A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소유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아들 B한테 상속. 그럼 이제 아들 B는 소유자 겸 전세권자죠. 자, 보세요. 이제 아들 B가 얘가 지금 소유자 겸 전세권자예요. 그럼 아들 B한테 소유권, 전세권 두 개를 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게 혼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아들 B가 소유자 겸 전세권자가 딱 되면 B한테 두 개를 다 인정한다? 아니지. 그때 뭐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죠. 전세권. 이게 혼동입니다. 근데 이거 절대 등기인이 스스로 안 지워져요. 이거 이제 단독 신청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독 신청.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래서 자, B번의 수용 아직 보지 마시고, 아니 세부사항 보실 필요 없습니다. 수용 제목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단독 신청 자르세요. 자, 종류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표시 등기할 때, 또 하나 이제 진정성 보장. 이렇게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야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던 단독 신청.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요거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네 번째가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다. 좀 전에 앞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자, 당사자 신청해서 잘랐어요. 공동과 단독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제3자 파트인데 여기는 다시 크게 잘라서 이렇게 분류해요. 첫 번째가 포괄 승결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대위 등기. 그리고 다시 대위 등기 다시 이제 종류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하나씩 잘라볼게요. 제목별로. 그래서 보시고 자, 다시 돌아서 일단 책에서는 207 이제 보세요. 자, 보시고 그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요거 나왔어요.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다. 자, 또 이제 또 첨보는 단어예요. 포괄 승계인. 자, 포괄 승계인 말 그대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은 사람 그 뜻입니다.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사람. 자, 누군가 하면 이제 또 올리세요. 이렇게 할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막 세부상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히 용어 뜻만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포괄 승계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속인 그러세요. 상속인. 뭔가 하면 아버지가 사망을 딱 하면 아들 B한테 아버지의 권리만 넘어온다.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온다. 권리 의무가 다 넘어와야지. 그래서 이제 포괄 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비교할 개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상속 등기가 있고요. 상속 등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 구분되는 게 요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래서 양자를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는 상속 등기. 이렇게. 우리 흔히 보던 거. 또 여기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리고 여기 이제 상속인 대신에 누구 집어넣나? 포괄 승계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림 하나 그렇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뭔가 하면 첫 번째 이거.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딱 하면 아들 을 얘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하지. 근데 보세요. 근데 의리명의 처분할 때 그때 어떻게 해라? 그때는 갑에서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 후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 과정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근데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그치.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요거 우리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상속 등기라 부릅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 또는 뭐 그렇게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자, 하나. 자. 요게 우리 이제 맨날 보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상속인 보세요. 상속인. 여긴 조금 달라요. A와 C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A가 이제 아버지고요. A가 제3자 C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죠. 근데 문제가 요 A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하면 보세요. A가 C한테 등기 의무, 이 의무 어떻게 돼요? 이 의무는 아들 B한테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A가 C한테 등기를 넘기기 전에 사망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등기 의무가 아들 B한테 상속이 딱 됐어요. 원칙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A에서 B 앞으로 상속 등기를 딱 하고 다시 B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이렇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 그럼 뭔가 하면 요 C랑이요.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예요, A. 그럼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 실체한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계약은 누가 했다? A가 했잖아, A가 이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요 아들 B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기를 바로 A로부터 C 앞으로 넘겨버려요. 요게 상속인에 한 등기예요. 다시.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등기. 다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A로부터 C 앞으로 한 번만으로 끝내주자 그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앞으로 보게 될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포괄승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딱 떠오르면 떠올리세요. 자, 포괄승인 대신 상속인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구분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상속 등기예요. 또는 그 길게 말하면 이게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다. 줄여서 상속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3자에 바로 넘기는 거. 한 번에 끝내죠. A로부터 C 앞으로. 여기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요. 자, 또 따져볼게요. 이제,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전개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전개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은 상속이겠죠. 이렇게. 상속 등기를. 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여기는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 원인이 뭐? 그치. 등기 원인이 매매. 법률행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달라요. 또 이제 보세요. 또 자, 상속 등기한다. 상속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지. 왜? 갑 상하고 없으니까 단독입니다. 근데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여기는 공동. 왜? A를 대신해서 B와 C가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공동이지 뭐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사건이 달라요. 이렇게. 자,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포괄승계인이라는 게 딱 나오면 떠오르세요. 자, 포괄승계인은 자, 말 그대로 권리를 포괄적으로 숨겨둔 사람이다. 포괄적 승계. 그래서 대표가 이제 상속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구분하세요. 앞에 요거는 상속등기. 요 뒤에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자, 책장 한번 보시죠. 책에 뭐라 써 있나? 거기 207. 그 3번에 양걸번 포괄승계인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그냥 1번과 2번은 별 의미 없고요. 3번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상의 현재 명의인가 표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은 아버지와 C가 했죠. A와 C가. 그러면 계약서에는 의무자가 이제 A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현재 등기부에도 아버지 A로 돼 있죠. 등기 명의가. 근데 아들이 대신하잖아요. 신청인은 B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럼 뭔가 하면, 그러면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B로 돼 있고 등기부의 소유자는 A로 돼 있죠. 양자가 불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게 각하사유예요. 원래는. 근데 현재 등기법에 예외적으로 법률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상소 인해한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자꾸 그림 자꾸 떠올라야 돼.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뭔가 하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구분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제, 자, 대위 신청 가보시면, 대위에서 하나. 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와야 돼요. 채권자 대위 등기라는 거. 말 그대로, 채권자가 이제 대신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시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민법 시간에 채권법 보관 그런 거 나와요.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이제 민법이나 공부하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고 거기에 등기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대위 등기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그림 보세요. 사건. 자, 흔히 이제 보던 거 이렇게 합니다. 자, 갑이 이렇게 있고요. 요 갑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써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갑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자, 근데 보니까 요 을이 지금 현재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너 왜 등기 안 해? 딱 그랬더니 우리 C 굳더니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다시. 자, 을한테요. 채권자가 100명이 있대요. 얘 뭐예요? 예? 잘 나가는 빚쟁이지. 보세요, 이제. 얘가 이제 명색이 지금 얘가요.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잘 나가는 빚쟁인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더라. 샀어요. 등기하면 빚잔치 해야 돼요. 다 뺏겨요. 그럼 이때 을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지. 첫 번째가 이제 명의 신탁하는 거. 또 하나가 뭐? 또 하나? 미등기 전매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이제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었어요. 자, 을의 채권자 병 이렇게. 근데 이 병 얘가요. 을의 채권자예요. 얘가 이제 자,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요. 자, 얘 맨날 이제 밤마다 물 들고 빌어요. 자, 을 등기해라. 맨날 빌어요. 응, 등기하면 뭐 하려고? 그거 뺏어오려고. 근데 을이 끝끝내 등기 안 합니다. 그 병이 살짝 맛이 갔어요. 에이, 모르겠다. 내가 그냥 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병이 와서 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경험 보세요.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사왔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을이지. 등기 의무자는 갑이 돼야죠. 둘 다 등기 안 해서 병이 따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병 얘는 그럼 얘는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여기가 제3자예요. 또 하나 보세요. 자, 병이 딱 왔어요. 그래서 등기소가 야, 네가 왜 왔냐? 아무것도 아닌데. 등기소가 병의 등기를 각하처분을 딱 때려버리면 오히려 국가가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 병이 와서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등기를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갑에서 을 앞으로. 그래서 뭔가 하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요게 대위 등기예요. 뭔가 하면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요게 대위 등기고 을의 물건을 뺏어오면은 그건 자기 등기지. 그건 대위 등기 아니지. 이렇게.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자, 보시고 요게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자, 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요. 자, 채권자 대위 등기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시 보세요, 이제.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청인은 병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누구 앞으로 등기한다? 병 앞으로 아니고 을 앞으로예요. 그래서 채무자 명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세요. 자, 다시. 절대로 대위 등기는 병이요. 그 물건 놔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채권자 등기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이게 대위 등기예요. 그 다음에 을의 물건을 뺏어오는 거는 그럼 자기 등기니까 대위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딱딱 잡아놔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무조건 또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을 앞으로 이렇게 을 앞으로요.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요거. 근데 요거를 을이 A한테 팔았어요. 매도 팔았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을이 자기 토지를 A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또 병이 또 딱 보니까 또 A가 또 불쌍하잖아요. 왔어요. 병이 등기소에. 자, 빨리 을에서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달라 라고 신청을 딱 하면 보세요. 을의 부동산이 A한테 넘어가면 요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다, 불리한 경우다. 불리한 경우지. 그래서 이런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다시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 이런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한다. 그러면 을의 부동산이 A한테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 이런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 받아줘요, 말해요. 받아주지. 그게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니까. 또는 을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표시 등기, 그것도 받아줘요. 뭐 분필에 관한 거, 뭐 지목병에 관한 그런 것들. 그래서 딱 하나만 딱 외우세요. 요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된 경우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는 받아준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위 등기의 이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지금 등기소가요. 병의 등기를 받아줬죠. 그럼 보세요. 등기소가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병이 뭐니까? 병이 채권자니까. 그럼 얘 보세요. 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자기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고기를 이렇게 해요. 고기를 죠. 그때 이제 병이 등기소가 자기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요. 거기를 이제 뭐 채권자 증명서면 또는 이렇게 해요. 또는 대위원인 증명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정증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여기는 사서증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사서증서 모두 다 가능.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문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을의 채권자 병이죠. 병의 채권자가 정이 있습니다. 정의 채권자가 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 둘이서 계약한 거를 병정 무가 봤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병이나 정이 대위 등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무가 대위 등기를 신었다 하면 그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중첩적 행사도 가능하다. 중첩적 행사. 근데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채권자, 얘는 예채권자, 얘는 예채권자. 입증하면 받아줍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가장 이제 뭐 기본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저 책장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거기 207 보시면 그 양거리 말이죠. 대위 신청에서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에서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위 등기 의 부분이에요. 의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요건 파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쭉 내려가서 디귿번 대위 신청 절차. 거기서 무슨 나번에 세 번째 줄 대위원인을 지명한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 말은 공정증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사서증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다번에 보시면 자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도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렇게 불러요. 중첩적 행사라고 불러요. 중첩적 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라번에 보시면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대위 등기는 이렇게 했어요. 대위란 말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줘 그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병이요 그 물건 나줘 이건 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대위 등기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라는 말. 이렇게. 그렇지? 절대로 뺏어오는 거 이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을로부터 병 앞으로 오는 등기. 요거는 신청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주요 지문으로 뭐 가끔씩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208 가보시면 그 등기의 실행 그 파트는 좀 이따 보실래요? 아직은 보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빨간 글씨들이 있죠. 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한의 직권, 특히 직권 말소. 그다음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공동에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 단독에서 종류. 그다음 이제 제3자 요 파트인데 요 파트는 아직 많이 보지 마세요. 제목만. 그래서 또 그리고 언제나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 자꾸 그리는데 등기법 파트는 문장을 쭉 봐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자꾸 보셔야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나머지 파트는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소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제 졌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